여차 저차 이제 카페에서 일도 하고 뭐 힘들게 철학적인 고민 전혀 없이 일단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서 대형 회계 법인 피트 마윅 미첼이라는 곳에 일단 그렇죠. 취직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국제 회계사가 그럼 되신 건가요? 이제 그 한국에서 AICPA라고 네. 그러죠. 네. CPA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그 이제 처음 직장인데 놀란 거예요. 그 회사는 살인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고난의 연속이군요. 대학 고난의 때부터 역설이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터프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그 놀개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계법인에서 일할 때 정말 일을 시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회계사들은 이제 여러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옮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맡은 거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한 10월 달에 시작해서 2월 달까지 해를 본 적이 없어요. 사무실에서 나오질 못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해요. 하고. 그러면 이제 리무진이 와요. 집에까지 데려줄 거. 일이 얼마나 힘들면 너 저기 집에 갈 힘도 없으니까 집에 일단 그러니까요. 그 내려줄게. 리무진이 와서 집에까지 데려다 줘요. 그럼 뭐 이제 높은 사람들은 호텔에서 자고. 아. 근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리무진을 타서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러면 이제 잠이 쓰러져 자잖아요. 그 새벽에 또 와요. 빵빵해요. 일어나 네, 준비하라고. 그거 타고 이제 회사 오고 예. 점심 저녁 전부 시켜서 먹고 그거를 넉 달을 한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7년을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스카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그러니까 투자 회사죠. 그걸 옮기면서 그 7년 동안 일한 게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됐죠. 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일하는 게. 예. 네. 네. 존리 대표님이 월가 최초로 한국 기업에 투자하려고 만든 코리아 펀드를 10년 이상 운용하셨는데 그때 좀 확신이 있으셨어요? 투자는 확신이 없죠. 투자는 확률이죠. 근데 그 당시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비전을 나라. 보셨는데 그렇죠. 몇 년쯤 되는 시작점이 몇 년쯤? 84년이에요. 84년이면 아시안 게임을 목전에 두고 있던 그렇죠. 유치가 확정된 이후네요. 근데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아니라 제 보스예요. 그 니콜라스 브레이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이 어딘지 몰랐어요. 네. 게다가 그 일본 담당 그 애널리스트였는데 예. 일본에 가서 이제 기업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냐 그랬더니 일본 회사들이 한국이 너무 빨리 따라온다. 이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 듣고 이 사람이 한국을 와요. 1979년에 한국을 처음 와봅니다. 그리고 그때 막 데모하고 막 이럴 때 한국을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보물이 숨어 있구나 여기에. 그런 어떤 역동성이나 아니요. 민주주의에 대한 삼성전자 뭐- 주식을 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업을 먼저 본 가격을 거군요. 보니까 이거는 보석인 거예요. 그 당시에 포항제철, 뭐 네.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가보고 세상에 이렇게 싸게 주식이 거래될까? 뭐 2, 3만 원 뭐 되던 2, 3만 원도 안 되죠. 그것도 안 그 됐었어요. 당시에는요. 한국 주식 다 합한 게 1조가 안 됐어요. 와. 그렇군요. 한국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합해도 1조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보물이구나 한국이. 근데 그 보물을 한국 사람만 모르는구나.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그쵸. 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코리아 펀드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이제 미국의 이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을 하려고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펀드에. 그렇죠. 한국이 어디냐? 또 한국은 전쟁 난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포기를 안 해요.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한국에 가보자.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투자가들을 다 데리고 한국을 와요. 네 눈으로 봐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깜짝 놀란 거죠. 놀란 것 중에서 하나가 그 한국 사람들의 그 근면, 예. 교육열, 예. 그 다음에 막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 그 다음에 뭐 그 남대문 시장도 가보고 동대문 시장도 가보고 이런 나라에 투자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거기 왔던 사람들은 다 맞다.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그 대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12불에 상장했던 게
금세 48불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성공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미국 연속국에 이제 메시라고 있잖아요. 예. 네. 거기서 보면 한국은 맨날 못 사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전후의 모습들이 계속 오버랩되고 그렇죠. 언론 통해 노출이 되니까. 그랬죠. 예. 이제 그런 연속국을 통해서 한국을 못 살고 그런 걸로 비춰지다가 예. 코리아 펀드가 나오게 되면서 인식이 그 달라졌죠. 인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펀드 매니저를 하게 됐고 예. 굉장히 럭키하죠.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펀드를 소개를 하고 또 한국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 15년 동안이 굉장히 해피했죠. 네. 아무리 한국 주식이긴 합니다만은 해안이라고 그러죠. 이제 종목 발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아보셨을지. 그게 이제 제가 많이 뭐랄까 현명함. 그러니까 제가 스커더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인 게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싸다 비싸다 이런 것보다도 몇 가지 철학적인 얘기죠. 주식은 안 파는 거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그 당시 이제 스커드에 있는 통신 애널리스트가 그 SK텔레콤이 막 잘 나가다가 폭락을 경험하게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라이센스죠. 그 통신 라이센스를 여러 개 주게 되잖아요. 네. 이제 경쟁사가 그렇죠. 등장하는 뭐 이제- 정부에서 예. 이제 그 허가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5개 정도 6개 회사가 새로 생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SK텔레콤이 폭락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많은 경쟁사들은 그때 이제 주식을 팔죠. SK텔레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 통신 전문가한테 스쿼드에 있던 야 내가 지금 SK텔레콤이 폭락을 왔는데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예.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살아. 떨어졌으니까 기회다. 그게 아니고 예. 그 경쟁사가 생긴 거는 SK텔레콤한테 엄청난 기회다. 아. 신기하죠? 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기술 발전의 어떤 모티브를 아니에요. 얻는다는 그게 얘기인가요? 되게 이제 그런 게 예. 이제 그 경험과 현명함과 예. 그 당시는 뭐냐면 그 핸드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죠. 예. 네. 그 당시는 그 핸드폰이 이만하게 컸잖아요. PCS라고 그래서 큰 걸로 그렇죠. 저희 출발했어요. 벽돌같이 예. 컸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경쟁사가 생긴 거는 무조건 좋은 거다. SK텔레콤한테는. 왜 그러냐면 네. 막 선전을 때릴 거 아니에요. 경쟁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고 예. 시장이 커지고. 근데 예. 누구한테 가서 가입할 것 같으니 SK텔레콤 가서 가입한다. 사람들은. 선점 왜냐면 효과군요. 아니 제일 잘 터지잖아. 예.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SK텔레콤은 무지하게 큰 호재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철학이죠. 그 주식을 보는 그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과거 기업 현재도 이제 잘 나가는 회사지만 과거 기업의 이제 발전 과정의 초기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물론 회사에 계신 동안입니다만 이렇게 성공을 이룬 모습을 보고 나오실 때마다 귀를 굉장히 쫑긋해서 굉장히 지금 4차 산업혁명이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기업의 등장이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어떤 종목이라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시장의 지향점 앞으로는 어떤 산업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정도는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픈 기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뭐 의료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이오 업계나 바이오나 아니면 헬스케어나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가능성은 예상이 가능하죠. 그쪽 분야를 보고 사서 팔지 않는다. 철학을 그렇죠. 그렇게 적용하면 네, 되는 거예요. 그런 쪽의 기업의 주식이나 펀드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기 힘든 분들은 펀드를 헬스케어 펀드 같은 거로 관심을 갖는 거고. 예. 네. 저희가 뭐 이제 종목 얘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은 요 정도만 해도 시청자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됐어요. 시청률이 좀 예.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아니, 얘기. 그다음에 그래프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죠.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아마존 같이 이제 한국도 미국의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한국도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경쟁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한번 선점에서 기술이 계속 앞서가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경쟁이 들어오기 힘든 기업들 위해서
꾸준하게 투자하면 되죠. 머릿속에 이렇게 막 몇 개 지나가죠. 네, 보시는 분들은 뭐 예. 대략적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네.